성주 선석산 줄기가 뻗어내려 인천지를 만난 곳에 아담한 봉우리가 섰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땅의 기운이 솟았다고 해서 돌출된 혈, 이른바 돌혈이라 부르는 지형입니다. 봉우리 이름은 태봉, 꼭대기엔 세종대왕자 태실이 자리했습니다. 훗날 세조가 된 진양대군을 비롯해 세종의 아들 18명과 맞손자 단종의 태실이 한데 모인 국내 최대 규모 태실 유적입니다. 그 태실을 조성하기 위한 백성들의 노역이나 이런 게 많이 동원되고, 또 뭐냐면은 서울에서 태실까지 내려오면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했는 부분이 그 애민 정신이. 왕실 자손이 태어나면 아기의 건강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며 명당에 태를 묻고 태실을 조성했던 조선 왕실. 특히 세종은 왕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왕자로 확대하고 의례와 규범을 정비해 태실 체계를 확립한 군주입니다. 그렇다면 세종 자신의 태실은 어디에 있을까? 경남 사천시의 큰 태봉산. 이곳에 그늘진 산 기슭에 몇몇 성물과 비석이 흩어져 있습니다. 당초 산 정상부에 있었지만 민묘에 자리를 내주고 이곳으로 내려온 겁니다. 비석에 적힌 글로 이곳이 세종 태실지라는 걸 알 수 있을 뿐, 아들의 태실이 모인 국가사적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부도탑처럼 생긴 핵심 성물인 중앙태석이 사라졌습니다. 1967년 신라 오학학술조사단이 현장에 흩어진 태실 성물을 수습해 촬영한 사진이 유일하게 남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청주박물관 야외 전시장에서 세종 태실의 중앙태석으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1967년 사진과 비교하니 형태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특히 사진과 같은 각도에서 촬영해보니 지붕돌인 개첨석의 하단이 불규칙하게 치켜 올라간 것과 보주를 받친 둥근 고리가 좌우로 기울어진 점까지 동일합니다. 받침돌 역할을 하는 사방석은 사라졌지만 몸돌인 중동석과 개첨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1967년의 조사 기록처럼 물이 흘러내리는 낙수면은 팔각으로 구성했고 2단의 둥근 고리 위로 연꽃 봉오리 모양 보주를 얹어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조선왕실 태실 문화에 있어가지고 초기 단계의 중요한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세종 태실은 고 이건희 회장 기증유물에 포함돼 국가로 넘어왔는데 태실 주인을 모른 채 청주박물관에 머무르던 걸 최근 심연용 한국태실연구소장이 찾아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그 성물이, 유물이 이렇게 인터넷 공간상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분실이 안 되고 이렇게라도 찾아진 건 다행이다. 태실은 뱃속 태아를 생명으로 존중해온 우리만의 문화유산입니다. 역대 어느 왕보다도 태실을 소중히 여겼던 세종대왕의 태실이 반세기 만에 우리 앞에 돌아왔습니다. TBC 박철입니다.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야트막한 능선을 따라 크고 작은 무덤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군산대 발굴팀이 미룡동 고분군을 조사한 결과 41개 무덤 24기와 주거지 7곳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무덤에서는 토기에 흑연과 옷 등을 칠한 뒤 갈아 만든 흑색 마연토기 7점이 출토됐습니다. 흑색 마연토기는 한성백제의 고위층에서만 사용하던 물품인데 한 곳에서 이렇게 여러 점이 발견된 건 군산이 처음입니다. 흑색마연토기 같은 경우는 백제 중앙에서도 위세품적인 성격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토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토기들이 이 지방사회에 나왔다는 것은 백제 중앙하고 여기에 묻혀있던 피장자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교류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밖에도 철제 칼과 화폐로 쓰였던 철 뭉치 등 50여 점의 유물이 발견돼 당시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정치 체제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고분 10기 가운데 나머지 6기에 대한 발굴 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년까지 발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 발굴을 한 후 발굴 성과를 통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 유물들이 잇따라 발굴되고 있어 군산을 기반으로 한 고대 해양 세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기존의 마을 세력에서 확인이
오래된 종이 조각들을 제자리를 찾아 맞췄습니다. 가로 세로 30cm 안팎, 마치 정사각형 모양 부적처럼 생긴 통일신라 수구 다란입니다. 한 장은 산스크리트어, 다른 한 장은 한자로 불경을 적은 범자와 한자 수구 다란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처럼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주문을 다란이라고 하는데, 수구 다란이는 다란이의 그대로를 종이 같은 데 적어 몸에 지니거나 불상과 탑에 봉안하는 불교 유물로 소원을 이루는 부적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특별전을 통해 공개한 수구 다란이는 제작 시기가 8, 9세기 무렵으로 추정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삼국유사 같은 문헌에 나오던 통일신라 수구 다란이가 실물로 처음 확인된 사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으로 알려진 불국사 3층 석탑의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에 비견됩니다. 글씨를 손으로 다 썼습니다. 범자 다란이와 한자 다란이를.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 수구 다란이라고. 범자로 적은 수구 다란이 한가운데 그림도 보입니다. 금강 역사가 한 손에 금강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론 관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이에 정수리를 어루만지는 형상입니다. 한자로 적힌 질지라는 글자는 수구 다란이로 소원을 비는 사람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수구 다란이를 담았던 금동 경합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뚜껑에는 보상화와 넝쿨 무늬를 새겼고 옆면 4군데에는 신장상을 조각하는 등 통일신라 시대 금동합과 사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이나 티베트 유물과도 흡사합니다. 당나라 때 만든 걸로 보이는 중국 허난성의 수구 다란이는 한가운데 정사각형 그림을 배치했고, 중국 시안 출토품은 금강 역사가 머리를 어루만지는 비슷한 형태입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많아서 수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종이를 분석한 결과 당나무로 만든 한지로 밝혀져서 국내에서 쓰여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주 남산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이 유물들은 1919년 조선 총독부가 김한목이라는 사람에게 20엔씩을 주고 사들였다고 당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머무르다 지난 2020년 한정호 동국대 교수가 일제 때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에서 이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범자본과 한자본이 같이 조성이 돼서 봉환된 사례는 동아시아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이 2년 넘게 보존 처리를 해서 당초 직사각형 형태로 잘못 배치된 범자 다란이도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수구 다란이를 통해 소원 성취를 간절히 기원했던 통일신라 사람들, 그들의 삶과 희망을 담은 이번 특별전은 내년 1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TBC 박철입니다. 우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해변에서 발견된 고선박의 정체입니다. 지난 5월 전남 해남군 송호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오래된 목조 선박의 모습입니다. 갯벌 속에 묻혀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 당시 많은 사람이 궁금증을 다안했는데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조사에 나선 결과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의 선체에서는 도기와 기와 칼 같은 연장과 함께 벽시 같은 치안유가 확인됐고, 이에 따라 배의 용도는 당시 곡물 운반용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남선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고선박은 배 아래쪽 면인 저판의 규모 등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15척의 고선박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연구소 측은 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존 처리를 진행하고 추가 조사도 나설 예정입니다. 누리꾼들은 천년의 시간을 건너 갯벌에서 깨어나다니, 오래 살다 보니 고려시대 배를 다 보네요. 이제 갯벌 가서 조개만 캐지 말고 유물 있나 잘 살펴봐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